나는 지금 몇 쪽을 핀 거지? 여기를 폈어야 되지? 자, 순열하고 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순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NCR인 거 이번 시험 보면서 알잖아요. NPR.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아서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죠.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죠. 순열의 값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기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고 얘기했나요? 그렇다면 조합이라고 하는 값은 양변을 R팩으로 나누게 해가지고 R팩분의 NP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원래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n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곱하는 거지? 몇 개를 곱하는 거야? 네, n-r 플러스 1까지 r개를 곱하는 거지. n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하기.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과 순열의 값은 순열의 값은 이 값을 n-r팩분의 n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걸 r팩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 값은 n-r팩 곱하기 r팩분의 n팩인가요? 이제 기본 공식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np1부터 시작해 볼까? np1의 값은 누구죠? 자, 이 녀석의 값을 쌤이 1번, 이 녀석의 값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한테 보통 대입하죠. 1번한테 대입하면은 np의 값은 npn의 값이 누구죠? 1번한테 대입할 거거든? 근데 1번한테 대입한 n부터 n개 곱하니까 n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n팩토리얼이죠? 그런데 2번한테 좀 대입 좀 해보려고. 2번한테 대입하면 뭐가 돼? 너 그렇게 얘기하긴 힘든데. n팩분의 0팩이 아니라 0팩분의 n팩인가요? 네, 뇌하고 입이 다르게 놀았어요? 그럼 등호가 성립하니까 0팩의 값은 1입니다. np빵의 값은 누군지 아시나요? np값 빵의 값이면은 1번한테는 대입 못해. n부터 빵개 곱하는 거는. 2번한테는 대입할 수 있어. np빵의 값이 누구죠? 1인가요? n팩분 n팩이니까요. 우린 조합의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열의 모든 값들. 조합 값들도 확인해 봅시다. NCL의 값이 누구죠? 네, NCL의 값은 1분의 n인 거죠? NC의 값은 2일분의 n 곱하기 n-를 아시죠? NC3의 값은 3일분의 n 곱하기 n-를 곱하기 n-이 알고 있습니다. NCN의 값은 누구지? 네, NCN의 값은 그냥 1이죠. n개 중 n개 몽땅 뽑는 거. NC빵의 값은 누구예요? 조합 중에는 공식이 몇 개 필요한 것 같은데? 조합에서 필요한 공식, 외우고 있어야 될 공식이 총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조합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은 NCR의 값이랑 NCN-R은 똑같나요? NC빵하고 NCN의 값이 똑같은 것처럼 N10C1, 10C9, 10C2, 10C8 똑같은 거죠? 두 번째, n-1cr이라고 하는 녀석과 n-1cr-1의 값은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그건 NCR이에요. 그럼 숫자로도 연습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5C2 더하기 5C3이라고 쓴다면 이게 누굴까요? 네, 이 녀석은 앞에 숫자와 똑같으면 하나 큰 숫자를 뒤에 숫자 1만큼 차이 나면은 두 숫자 중에 더 큰 숫자를 쓰는 거죠. 세 번째 거는 자꾸자꾸 보면 외워질 걸 믿기 때문에 자꾸자꾸 보여드릴게요. 앞으로도. 자, 쌤이 지금 쓰려고 하는 건 R 곱하기 NCR을 쓰는데 R 곱하기 NCR의 값이랑 N 곱하기 N-C R-이 똑같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기말고사 볼 때 조합 가르칠 때 증명은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 3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요하게 다루는 녀석이고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로 이거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증명하거나
이거는 증명만 했던 것 같아. 자, 이런 녀석이 있는데 쌤 생각에는 이 3번은 외워지지 않을 게 확실하거든요. 하지만 1, 2번은 지금 외우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자, 여기까지가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인가요? 일렬로 배열하는 그 순열은 다른 표현으로 직순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일렬로 배열하니까요. 일렬로 쭉 배열해주는 녀석은 직순열인데요. 지금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녀석은 첫 번째가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타겟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시키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일렬로 한 명을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일렬로 한 명을 배열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원 테이블에 한 명을 앉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왜 한 가지죠? 이쪽 모서리 앉힐 때, 다른 모서리 앉힐 때, 다른 데 앉힐 때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원은 기본적으로 회전해서 일치하는 건 다 똑같은 녀석으로 한 가지로 셉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여기 앉힌 거랑 사람을 다른 데 앉힌 거는 약간만 각도를 틀어주면 똑같은 위치에 있겠죠? 회전해서 겹치는 건 다 똑같은 거라서 한 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두 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우는 건 몇 가지죠? 두 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두 가지라고요? 근데 두 명을 원 테이블에 배치할 때는 원 테이블 상에 배치하는 거는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게 좌우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지게끔 배치하는 게 원 테이블 앉히는 경우입니다. 다 같은 간격으로 사람 수에 따라서 같은 간격으로 앉힐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명의 사람을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야? 왜? 위에 남자, 아래 여자. 아니면 위에 여자, 밑에 남자. 두 가지 아니야? 180도만 회전시키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가요? 세 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앉히고 싶습니다. 먼저 일렬로 세 명을 배치하는 거는 3팩 6가지인가요? 하지만 세 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는 원 테이블에 세 명을 앉히는 건 몇 가지일까요? 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맞아. 근데 왜 두 가지야? 자, 쌤이 고수업을 치려고 합니다. 고수업 다들 쳐봤죠? A 다음에 B가 고수업을 치고요. B 다음에 C가 고수업을 치려고 하거든? 다시 A 다음에 B 다음에 C,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고수업을 칠 건데 A가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기 시작해서 너희 씨 자리 안 좋아. 자리 바꿔. 다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두 가지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어차피 A 다음에 B 다음에 C, A 다음에 B 다음에 C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다른 거야? 이거랑 다른 녀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C랑 B랑만 자리 바꾸면 되나? A 다음에 C가 치고 그 다음에 B가 치는 녀석이 이거 두 개는 확실히 다른 건가요? 그렇다면 결국은 한 명을 고정해 놓고서 나머지 두 명만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건 두 가지인가요? 네 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4팩입니다. 그런데 원 테이블에 4명을 배치하는 건 몇 가지일까요? 왜 3팩일까요? 4명이 다 일어서서 자리를 바꿔버리면 겹치는 게 발생해버리니까 한 명의 자리는 고정해놓고서 나머지 3명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3팩입니다. 그럼 결국은 2명일 때도 1팩인 거네? 한 명일 때도 원순열은 0팩인 거네? 그러니까 n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n팩인가요? 원 테이블에 n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n-1팩입니다. 이게 원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원형으로 사람을 배치하는 거. n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n팩입니다. 그런데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거 말고 염주 순열, 목걸이 순열이라고도 칭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목걸이 같은 염주 같은 게 있는데 여기다 구슬 하나를 끼우려고 합니다. 한 개의 구슬만 끼우는 건 몇 가지일까? 한 개의 구슬만 끼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야. 그럼 두 개의 구슬을 끼우는 건 몇 가지일까?
여기에 빨간색, 파란색이어도 어차피 이거 회전하면 어차피 같은 거니까 순서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이것도 한 가지겠네요? 근데 세 개의 구수를 꿰는 건 몇 가지일까? 세 개의 구수를 꿰는 게 왜 두 가지일까?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가 목걸이를 여자친구를 사주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 ABC라고 할까? 여기에 ABC가 이렇게 ABC랑 구슬이 박혀져 있는 이 팔찌 같은 걸 여자친구한테 사줬어.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용기야. 나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다른 거니까 오늘 또 사줘. 네. 라고 얘기하면, 네. 다르네? 어제 사줬던 거랑 다르니까 오늘 새로운 거 사줄게. 신제품이 나왔네. 안 사줄 건가요? 아니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왜 같죠? 뒤집어서. 그렇다면 목걸이나 염주 같은 건 뒤집을 수가 있네. 이 녀석의 값을 이렇게 했던 걸 뒤집게 되면은 똑같은 거죠. 다른 제품 아니죠. 같은 제품이죠. 예. 네, 어제랑 다른 제품 아닙니다. 그 여친은 헤어져야 돼요. 과소비를 야기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됩니다. 자, 한 가지인가요? 네. 그러면 네 개의 구슬을 꿰는 건 몇 가지일까? 네 개의 구슬을 꿰는 거. 그 원순위라고 비교 한번 해볼까? 원순위라고? 원순위라고 비교하게 되면 n값이 3 이상일 때부터는 n값이 3 이상일 때부터는 3명의 사람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2팩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3개의 구슬을 꿰는 건 한 가지라며. 왜 아까 전에 저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두 가지인데 왜 3개의 구슬을 목걸이에 꿰는 건 한 가지였던 거야? 뒤집었을 때 두 가지가 똑같은 건 두 가지로 세는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잖아. 예. 그럼 전체적으로 경우의 숫자가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기 때문에 경우의 숫자를 2로 나눠주겠네. 그렇다면 이거 6가지란 말이야, 선택은? 원테이블에 4명 배치하는 거? 예. 그런데 그것도 목걸이에다가 구슬을 4개 꿰게 되면 그걸 뒤집었을 때 똑같은 녀석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잖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는 2로 나누기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이것도 2로 나누면 되겠네, n개면은? 4명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래서 몇 가지라고요? 그럼 3가지라고 6을 2로 나눠서? 네. 원순열은 n-1팩이지만 염주순열은 2분의 n-1팩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누구야 이게?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2분의 1이야? 경우의 수는 2분의 1가지가 없어. 2 대입하면 누구야? 네. 그것도 2분의 1이면 경우의 수는 2분의 1이 없어. 3 이상의 숫자만 염주순열은 대입할 수 있어. 한 개면 한 가지, 두 개면은 그것도 한 가지야. 예. 1과 2는 여기다 대입할 수 없어. 3 이상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순열은 가장 기본적으로 n명의 사람을 원테이블에 배치하는 거는 n-1팩이었던 거네. 염주란 녀석은 뒤집는 게 가능해지고 뒤집는 게 가능하다면 방금 전에 원순열의 값을 2로 나눠준 경우의 숫자긴 한데 1과 2의 값은 대입할 수 없다고? 자, 이거 새롭게 이제 이거 추가됐습니다. 꼴랑 이거 추가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탁자순열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탁자순열이라고 하는 건 탁자에다 사람 좀 배치하고 싶거든, 선생님이. 첫 번째, 사람을 일렬로 6명을 배치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6팩이죠. 네. 일렬로 6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건 6팩까지입니다. A, B, C, D, E, F란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쌤이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쓸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 B, C, D, F라고 쓴 거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BCDF라고 쓴 거랑 여기서 시작해서 ABCDF라고 쓴 거랑 여기서 시작해서 ABCDF,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BCDF,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ABCDF를 이렇게 순환시키게 되면은 이 6가지는 다 다른 거지. 내 말이 지금 맞나요? 네. 이 6가지는 다 다른 건데 이 6개도 다 다른 건가? 네. 선생님이 각각의 자리에서부터 A부터 써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ABCDF라고 쓴다면 이 6군데 자리도 다 다른 거니? 자,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에서 일치하는 거는 한 가지로 셀 거거든?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여러 가지로 세지 않고 한 가지로 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 A를 쓴 거랑 여기에 A를 쓴 거랑 저기에 A를 쓴 녀석 이 세 가지는 같은 거 아닌가? 120도씩 회전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저 세 가지 거는 세 가지라고 개별적으로 세 가지로 세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뒤에 있는 원순열과 비교해 보자면 이거는 600가지지만 이렇게 배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있던 경우의 숫자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세 가지 거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상황인 거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경우의 숫자는 60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3으로 나누게 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 모든 경우 중에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했을 때 세 가지가 일치하는 경우는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정삼각형이었고요. 정사각형의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12명을 배치하려고 하거든. 12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는 12팩토리얼.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A라는 녀석과 여기에 A라는 녀석과 여기에 A라는 녀석과 여기에 A라는 녀석은 90도씩 회전할 때마다 일치하는 자리잖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죠? 네, 12팩토리얼의 값을 4가지로 한 가지로 세야 되기 때문에 4로 나눌 겁니다. 정오각형이 있습니다. 정오각형이 있을 때 둘둘둘둘 배치하겠습니다. 전체 10명이 있습니다. 전체 10명이 있으면은 지금은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를 몇 개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야? 네, 5개를 한 가지로 세야 되나요? 그럼 지금은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10팩의 값을 5로 나누기 할 겁니다. 그럼 탁자순열 같은 경우에 정다각형은 삼각형이면 3으로 나누기, 사각형이면 4로 나누기, 오각형이면 5로 나누기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객관식이 다 푸는데 이게 객관식복이 없어. 이렇게 생긴 게 객관식복이 없어.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6팩의 값은 65431이냐?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엔 6만 3으로 약분할 수 있어? 네. 그럼 첫 번째 거는 2 곱하기 5팩이라고 써도 돼요? 예. 그럼 두 번째 것도 4만 10이랑 약분하면은 3 곱하기 이것도 10만 5랑 약분하게 되면은 이게 객관식복이 없으면 이걸 객관식복에 찾으면 되겠네요? 예. 자, 정다각형의 탁자 설명했고요. 이제 직사각형의 탁자 설명합니다. 먼저 쌤이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6명을 앉히려고 합니다. 6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의 숫자는 6팩입니다. 6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6팩인데 일렬로 배열했을 땐 각각의 자리가 다 다른 자리지만 지금은 몇 가지를 한 가지로 세야 되는 거야? 여기에 A를 위치시킨 거랑 여기에 A를 위치시킨 거는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자리냐? 예. 여기에 A를 위치시킨 거랑 여기에 A를 위치시킨 거는 180도 회전하면 똑같은 자리인가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경우들이 두 가지 걸 한 가지로 세야 되는 상황인 거네. 두 가지에 중복되는 경우를 한 가지로 세야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는 2로만 나눌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쌤이 여기에는 2명, 여기에는 3명, 전체 10명을 배치했습니다.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이렇게 사람을 배치했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직사각형은 무조건 10팩의 값을 2로만 나누게 하자고요? 근데 이런 녀석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니? 이런 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칭되는 거 맞아? 대칭되는 거 맞아?
또는 108도 회전했을 때 똑같은 거죠. 하지만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게 가장 대표적일 것 같은데 선생님 이렇게 5명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같은 자리인가요? 이 A라는 사람이 왼쪽엔 2명, 오른쪽엔 1명. 이 A라는 사람은 왼쪽에 1명, 오른쪽에 2명이니까 두 자리는 겹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같은 자리가 또 뭐가 있어?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는 게? 없지? 네. 다 5군데는 다 다른 자리야.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일렬로 배열한 거랑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명만 이 5군데 자리에 배치하면 됩니다. 자, 탁자 순열은 정삼각형이면은 3으로 나누기, 정사각형이면 4로 나누기, 정오각형이면 5로 나누기, 직사각형은 무조건 2로 나누기. 그런 것들은 싹 다, 여기까지는 싹 다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칭성이 없는 녀석의 값은 그냥 대괄수의 숫자만 세가지고 팩토리얼만 붙이면 되는 거네요. 자, 여기까지가 새로 배우는 순열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 번 더 가르치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녀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건 몇 가지야? B의 값이 위치시키는 방법 3가지 방법밖에 없지. B의 자리만 결정하는 거. 근데 3가지는 원래 3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는 건 3팩이잖아. 근데 왜 3가지인 거야? 같은 게 2개 있으면 2개가 순서 바뀌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이지. 무의미하기 때문에 2팩으로 나누게 할 겁니다. 만약에 A의 값은 2개 있고 B의 값은 3개 있고 C의 값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6팩의 값을 A가 2개니까 A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의미가 없고 B가 똑같은 게 3개니까 3개가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2팩, 3팩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게 원래 이름이 같은 문자를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사한 문제를 제법 풀어봤습니다. 자, 특정한 순서를 유지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인 것 같습니다. A가 3개, N이 2개, B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들을 순서를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바람은 B보다는 N값이 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B의 값하고 N값 중에는 B가 더 앞에 오고요. 나중에 N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녀석의 문제는 동일한 문자로 치환합니다. B하고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다 TTT라고 놓겠습니다. 특정한 순서를 유지하는 문자들은 다 동일한 문자로 놓을 거고요. 그 언급되지 않은 녀석의 값은 그대로 내비둘 겁니다. 그럼 T 3개, A 3개인데 이것들을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6팩의 값을 3팩, 3팩으로 나누게 하나요? 그럼 이것들 이 경우 중에는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속에다가 T 자리에다가 다시 뭐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B를 제일 앞에 N을 뒤에다 배치하면 B가 N보다는 항상 앞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들은 치환만 하고 그 문자열의 순서만 바꾸는 경우의 수만 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내용 정리는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이해되시는 거 맞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원형의 테이블에 8명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A, B라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2학년 학생 4명과 3학년 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으려고 하는데 A, B를 포함한 2학년이라고 하니까 A, B는 2학년인 모양이다. 자, 8명을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원 테이블에 n명을 배치하는 거는 몇 가지라고요? n-1팩이니까 지금 7팩인가? 원 테이블에 배열했으니까 하나 빼가지고 팩터리를 붙였습니다. 76543을 곱해서 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안 하겠습니다. 객관식 보기에 보통 7팩이라고 줍니다.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2학년 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한 덩어리 취급합니다. 2학년끼리 이웃해야 되기 때문에 2학년 애새끼들 4명은 한 덩어리로 취급하겠습니다. 근데 3학년에 대해서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설명한 적이 없죠? 3학년은 개개인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겠습니다. 큰 5덩어리를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몇 가지예요? 네, 큰 동그라미를 원 테이블에 배치하는 건 4팩인가요? 내가 지금 계산한 건 지금 원순열로 5개 큰 동그라미들을 배치한 건가요? 원순열은 한 문제를 풀 때 원순열은 딱 한 번만 계산합니다. 난 지금 원순열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4명의 사람이 서로 자리 바꿀 수도 있죠. 4명이 자리 바꾸는 건 몇 가지예요? 네, 그건 4팩입니다. 한 문제에서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4팩이면 몇이지? 24 곱하기 24면 누구예요? 576인가?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2학년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학년들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먼저 3학년 4명을 원테이블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3학년 4명이 원테이블에 배치되는 경우는 몇 가지죠? 네, 3학년이 원테이블에 배치되는 것은 3팩까지입니다. 원순열을 계산했네 지금. 근데 이제 2학년을 배치해야 되는 건가요? 2학년들을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2학년들은 절대 이웃하지 않는 건가요? 그 2학년들을 이 4군데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네, 4군데 자리에 4명을 배치하는 건 4팩까지입니다. 여기서 원순열을 한번 계산했으니까 이거 원순열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가지야? 네, 144가지네요.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전체 8명 중에 A, B라는 2명이 있습니다. A, B가 서로 마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 테이블에 8명의 사람이 있는데 A, B가 마주 보려면 양쪽 옆에 3명, 3명 있어야 되겠다. 먼저 A, B를 앉히려고요. A, B를 원 테이블에 앉힌 건 몇 가지죠? 한 가지인가요? 그럼 우리 원순열을 계산한 거니 지금? 그러면 양쪽 옆에 이렇게 A, B가 아닌 6명의 사람을 6군데 자리에 배치하는 건가? 이건 몇 가지예요? 앞에 거 원순열 한번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은 원순열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같습니다. 주혁아, 엄마 부재운전 왔는데 쌤한테 전화 안 하셔? 예? 엄마 왜 부재운전 왔는데 쌤한테 전화 안 하시냐고? 너 폐 죽여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한다니까? 얘가 가서 작업 건 거 아니야? 벌써 작업한 거 아니야? 밑작업? 쌤이 전화 잘못 눌렀대 이렇게 뭐 부러친 거 아니야? 좀 하고 왔어요. 어? 좀 불렀어요. 대충 불러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4개의 정삼각형으로 진 4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을 칠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색깔 4개를 모두 사용할 거라서 여기 4군데는 다 다른 색입니다.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회전에서 같은 녀석의 값은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걸 보겠다고 하니까 상황을 이렇게 인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운데 녀석의 값을 원 테이블로 생각하고요. 옆에 있는 삼각형 3개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색깔 4개 있습니다.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그런데 옆에 3군데 자리에다가 3명의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를 인식하려고요. 네, 그건 2팩인가요? 여기에 색칠하는 게 4가지, 옆에 있는 3군데는 원순열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테이블에 8명의 가족이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8명의 가족이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배치시키는 경우는 8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치하는 건 8팩이라고요? 근데 그 녀석 값을 뭘로 나누자고요? 4. 정사각형이면 무조건 4로 나눈다고요? 산수하게 되면 8하고 4를 약분했더니 2 곱하기 7팩? 난 더 이상 못해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설명했던 것들은 원순열, 염주순열, 탁자순열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중복순열입니다. 지금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개를 뽑은 후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자, 선생님이 알파벳이 A, B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알파벳 중에서 5개를 뽑으려고 합니다. 5개를 뽑아서 5개의 문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2개밖에 없으니까 5개를 뽑으면 A나 B의 값을 중복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그 녀석의 값을 이런 녀석의 값을 채워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게? 2개 알파벳 중에 5개의 알파벳을 중복형해서 뽑은 다음에 그걸 일렬로 배치한 경우인가요? 그 상황을, 경우의 수를 2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치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각각의 5군데 자리에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B,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AB,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AB, 여기도 AB, 여기에 AB, 아무거나 들어도 되잖아. 그럼 결국 이 경우의 숫자는 2의 5승이겠네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공식이 n의 r승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 이 표기는 실은 정식 명칭은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린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파이라고 읽습니다. 왜? 이게 파이 m 파이 r로 읽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안 풀거든. 이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조합과 순열의 값은 공식을 배운 다음에 공식의 값에다 숫자를 대입하는 거 공식을 이용해서 엄청 많이 풀었거든? 하지만 이거 문제 풀 때 이 공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자, 선생님한테는 지금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가 있습니다. 3번 편지까지 3개의 편지가 있는데 3개의 편지 값을 A 우체통과 B 우체통 둘 중에 한 군데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집어넣을 수 있는, 서로 다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가 몇 가지인가요? 넌 8가지, 다른 분들은요? 이런 문제들은 문제 이렇게 출제되면 중복순열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아, 문제가.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순열, 조합, 원순열, 탁자순열, 염주순열, 중복순열, 이제 뒤에 중복 조합도 배우거든? 문제가 어느 문제도 니네한테 뭘 이용해서 푸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꼴랑 편지 3개를 우체통 2개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니네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뭘로 풀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서로 다른 방법의 숫자가 예를 들면은 A, B에 넣을 수도 있고 A, B, A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 숫자를 구하는 중인가요? 그럼 이 상황이 서로 다른 2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그 뽑힌 3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인가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해서 서로 다른 2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로 생각하는 거네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공식을 문제 풀 때 직접 쓰진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주거든. 문제만 어떤 문제인지 인식하고 나면은 요거 둘 중에 애들이 헷갈리거든. 너희는 그렇지 않네요. 2의 3승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3의 제곱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다른 애들은 보통 헷갈려 하는데 9가지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 어떤 문제는 2의 3승으로 풀지 3의 제곱으로 풀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3의 제곱이 아닌 이유는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야. 사람이 편지를 손에 쥐고 어떤 우체통에 넣을지 사람이 편지를 들고 선택하는 거거든. 우체통은 선택을 당하는 거지. 선택을 당하는 게 밑에 있어야 되고 선택을 하는 건 지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깔지 않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로 서술되는 것들 중에 누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가 누구한테 선택을 당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선택당하는 게 밑, 선택하는 게 지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예. 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의 값이 함수의 개수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했지 1대1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요. 여기 있는 원소의 값은 A, B, C, D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함수의 개수 몇 개 있죠? 4의 3. 4의 3승인가요? 1이 갈 수 있는 가 4군데, 2도 4군데, 3도 4군데니까요? 4의 3승인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1, 2, 3이라고 한 녀석의 값에 1, 2, 3의 함수값들이 AA, B로도 함수값이 갈 수도 있고 뭐 A, CC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건가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은 다음에 일렬로 배열하는 상황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도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푼다고. 얘는 본능적으로 알잖아. 선택하는 건 누가 선택해? X 속에 있는 이 3가지가 갈 곳을 선택하는 거고 Y 속에 있는 숫자들은 선택을 당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당하는 게 밑이고 하는 게 지수인 거죠. 자, 그런 중복수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예제 문제로 갔습니다.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숫자가 알고 싶습니다. 5명을 3개 학급에 배정하라고? 3개 학급은 A, B, C라고 칭하려고 합니다. 5명의 애들은 1, 2, 3, 4로 지칭하겠습니다. 5명 1, 2, 3, 4, 5라고 하는 5명의 학생이 있는데 서로 다른 학급 A, B, C라는 학급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A반, A반, B반, C반, C반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기 때문에 이 상황은 서로 다른 3개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근데 공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3의 5승이야, 5의 3승이야? 4의 5. 네, 이건 3의 5승인 거죠? 5명의 학생이 가고 싶은 반을 선택한다고 하려고요. 첫 번 사람이 가고 싶은 반 선택하기, 두 번 사람이 가고 싶은 반 선택하기. 3의 5승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 번만 가지고 습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난 잘 습득이 되게끔 하려고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데 기명인 문제가 있고요. 무기명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는 기명은 투표용지에 나는 아무개인데 난 누구한테 표를 줄 거예요. 표마다 그 투표를 한 행위자가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게 기명 투표입니다. 무기명은 투표용지에 찍은 사람의 이름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써 있지만 투표하는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2명의 후보한테 3명의 선거인단이 각각 한 명의 후보에게 기명투표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좀 출제한 기명투표하는 경우에 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투표용지는 나는 가예요. 두 번째 투표용지 나는 나예요. 세 번째 투표용지는 나는 다예요라는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지금 기입되어지는 사람들은 A 아니면 B라는 두 사람이 기입되어지는 건가? 그럼 상황은 결국 가라는 투표용지, 나라는 투표용지, 다라고 하는 투표용지에는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상황이 두 개의 알파벳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한 거죠. 그래서 2의 3승인 거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의미 부여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 기명이라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무시하겠습니다. 너의 그 상상의 세계가 전혀 도움되지 않아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잡소리를 자꾸 해서요. 너는 그 안 좋은 습관이라고. 지금 한 거 이해됐어? 거기서 파생해서 다른 생각 하지 말라고 좀 부탁인데. 문제 풀때 지장이 되고. 아니요. 나오면 고민하세요. 나오면 고민합시다. 왜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죠? 지금 것도 잘 못하는데? 헷갈려서. 아니야.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헷갈릴 게 있죠? 주요가 바꾸라고, 널 바꾸라고. 그런 생각을 왜 덧대어서 왜 해? 지금 배우는 것만 이해하고 지금 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게 공부인데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뭐 가정 에 대해 설명합니다. 무기명인 투표용지에 누가 표를 던졌다는 건 써있지 않습니다. 무기명이면 누구의 표가 어떻게 쓰여졌다는 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기명 투표했을 때 가주 숫자의 값은 2에 3승까지 8가지라고요? 네. 기명이었을 때는 중복순열로 2에 3승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무기명이라고 한다면 투표용지에 누구의 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황은 주머니 속에 A가 획득한 표 몇 표? B가 획득한 표 몇 표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그럼 상황은 A가 3표를 받는 경우, B의 값이 빵표를 받는 경우, 2표, 1표, 1표, 2표, 빵표, 3표 이렇게 4가지밖에 없는 건가요? 예. 무기명이었을 땐 경우의 수가 4가지인가요? 내 말 제대로 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5개의 숫자에 대해서 중복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확률로 통계 문제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니네가 밥 먹듯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 여러 번 써도 괜찮습니다. 4자리 숫자를 만들 생각입니다. 첫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0이 못 들어가니까요.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네, 0을 쓸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썼던 숫자를 또 쓸 수도 있죠? 그 다음 몇 가지예요? 그래서 500가지인가? 그냥 중학교 2학년 문제 레벨입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3200보다 큰 숫자는 32 땡땡 33 땡땡도 있나? 예. 34 땡땡도 있을 거고 4빵 4로 출발한 모든 것들은 다 큰 건가? 네. 자, 먼저 32 땡땡은 몇 가지지? 20.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5가지인가? 네. 그러면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나? 네, 00이 들어가는 경우는 3200이어서 3200보다 큰 게 아니군요. 예. 그 한 가지는 제거했습니다. 이 녀석은 몇 가지죠? 25가지? 이 녀석도 25가지인가요? 이 녀석의 값은요? 네, 125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싹 다 더한 녀석의 값이 3200보다 큰 숫자의 가지수인가요? 싹 다 더하기를 못하겠다?
125, 25, 25, 25니까 200? 1 뺐으니까 199인가요?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의 값은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 거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 x에서 y로 간 함수의 개수는 a가 할 수 있는 거 4군데, b가 할 수 있는 거 4군데, c가 할 수 있는 것도 4군데, 이렇게 끝인가요? 예. 예. 반면에 x에서 y로 가는 게 1대1 함수라면은 a는 4군데, b는 남은 2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녀석의 값이 몇이야? 얘가 4파이 3인가? 얘가 4피 3인가요?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문제를 풀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왔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설명했으니까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같은 게 있는 순열에 대해서 가지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졸업생 왔을 때 얘기할 동안에 혹시 유제 문제를 풀고 있었나요? 쳐놀고 있었나요? 수학에 대해서 토론을 못했어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혁이가 주혁이가요? 물어봐서 너한테 뭘 물어봐요? 아까 쌤한테 물어봤어. 아, 넌 병인가 보다. 미련을 왜 못 버리지? 자,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 일렬로 나열하려고 합니다. 2가 몇 개 있는 거야? 2는 3개, S의 값 2개. 똑같은 게 알파벳 또 있나? 남은 알파벳 누가 있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7개 알파벳을 배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몇 가지죠? 7팩을 산수 안 할게요. 약분할 수 있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양쪽 끝에 S가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양쪽 끝에 S가 오면 나머지 알파벳을 가운데 배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서로 다른 두 개를 배열했을 때는 순서가 바뀌는 게 2가지지만 SS 2개가 오는 건 1가지죠? 2개 순서 바뀌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S 순서 바뀌는 건 1가지고요. 여기에 5개 알파벳이 나머지 것들 5개잖아.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이건 산수일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3개의 알파벳 이끼리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개가 이웃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4개는 각각이 그냥 한 덩어리인가? 5덩어리를 배열하려고 합니다. 5개를 배열할 건데 동그라미 5개를 배열했을 때 똑같은 건 이거 2개인가? 네. 그 속에서 막 뒤죽박죽 섞은 다음에 예언이 설명 안 듣는데? 동그라미 5개 큰 거에 순서를 막 바꾼 다음에 그 속에서 알파벳 이 3개가 순서 바뀌는 경우 몇 가지죠? 네, 그건 1가지입니다. 이건 몇 가지죠?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n값이 c보다 앞에 오라고? n값이 c보다 앞에 온다는 말은 n이 앞에 배치되고 나중에 c가 배치된다는 얘기인가? 네. 그럼 특정 순서가 유지된다는 설명이 나오면 n값하고 c값이 2개를 동일한 문자로 치환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배열할 때 이걸 배열하는 거지? 이걸 배열하는 경우자 구하고 있습니다. 7팩을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나중에 똑같은 알파벳 A 2개는 앞에다 N을 대입하고 뒤에다 C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는 그냥 1가지인 거죠? 앞에 거 뒤에 거 확정이니까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선생님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속도보다 2배속으로 수업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제발 지금 설명 들으면서 지금 완벽하게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0, 1, 1, 1, 2라는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거는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 풀지를 계획을 세워야 했으면 좋겠거든? 첫 자리 0은 들어올 수 없어.
뒤죽박죽 막 섞는 경우의 숫자를 구한다고 한다면 뒤죽박죽 막 섞은 경우의 숫자는 몇 가지야? 3팩, 2팩분의 6팩인가? 1, 3개, 2가 2개니까? 네. 근데 이 중에는 문자 되는 것도 있잖아. 문자 되는 게 누구라고? 제일 앞에 0으로 출발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제거해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네. 제일 앞에 0이 오는 녀석의 값만 제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몇 가지야? 네, 1, 3개, 2, 2개가 뒤에서 순서 바뀌는 것만 하는데 0의 값은 고정됐으니까 이건 산수해봅시다. 720을 12로 나누겠습니다. 120을 12로 나누겠습니다. 120을 12로 나누겠습니다. 너 근데 왜 오라 그랬어? 두 번째로 갔습니다. 5개의 숫자가 112라는 5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보통 많은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2의 값이 제일 많을 때가 이것들, 2가 적을 때가 이건가? 또 있나? 네, 이거 두 가지만 배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 배열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예요? 네, 4가지네요. 예. 두 번째 게 몇 가지죠? 3가지. 네, 그래서 답이 10가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최단 경로의 숫자를 갖다 구하려고 합니다. 최단 경로의 숫자는 1, 2, 3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최선입니다. 1, 2, 3서 문제 푸는 게 최선이긴 한데 일단 다른 원칙적인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직접 세서 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시험 볼 때 해보지 않았었나? A점에서 B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의 값은 A라고 하려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의 값은 B라고 하려고요. A의 값이 5개, B가 4개인가? 네. 그러면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우는 A 5개하고 B 4개의 값을 순서를 뒤바꾼 만큼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A, B, A, B, A, B, A, A, B 이런 문자열인가요, 이거는? 네. 이것들이 순서 바꾼 것만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순서 바꾸는 게 몇 가지죠? 산수는 생략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서 P라는 지점을 거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A에서 P까지 이동한 다음에 P에서 B까지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A에서 P로 갈 때는 전체 5칸 이동할 건데 가로로 3칸, 세로로 2칸인가요? 예.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경로의 숫자는 5팩의 값을 그 다음 P에서 B로 가는 건 전체 4칸을 갈 건데 가로 2칸, 세로 2칸입니다. 이건 산수할 수 있겠다. 앞에 게 몇 가지죠? 뒤에 거는요? 되신 거 맞죠? 야, 이거 좀 산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98765431을 5팩으로 약분했습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9876인가? 그걸 4팩으로 나누게라고요? 4팩이면 24? 24하고 8 약분했더니 3? 3하고 약분했더니 2? 126인가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P점을 거치지 않고 B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럼 첫 번째 모든 경우 126까지 해서 두 번째 P를 꼭 거쳐가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되나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직접 세는 것도 설명해 줄 걸 그랬네요. 직접 세는 거 연습 좀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는 다 해서 126가지였습니다. 126가지인데 직접 세는 거 연습 좀 해보려고요.
그냥 더하기만 잘하면 되는 거죠. A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의 숫자는 한 가지입니다. A에서 이 점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A점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거,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거,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거, A에서 이 점까지 갈 수 있는 건 다 한 가지인가요? 여기는 몇 가지죠? 두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는 합산해서 지금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인가? 여기는 여섯 가지, 열 가지, 열다섯 가지, 21가지? 열 가지, 열다섯 가지, 20가지, 25가지, 35가지, 60가지. 여기가 더했더니 56가지? 그럼 더해주면 몇 가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디? 아, 25가 아니지? 15 더하기 20이니까 35인가요? 여기 70까지. 더했더니 126까지인가요? 세서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은. 바로 세서 푸는 걸 바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지날 수 없습니다. 직접 셌으면 좋겠는데 조심할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조심할 포인트는 지금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포인트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두 군데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A에 출발해서 이런 점들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몇 가지? 두 가지인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죠? A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숫자. 네, 이 네 가지 여기서 오는 길밖에 없죠? 네. 다른 길로 오면 최단거리가 아니라 돌아오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 네 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경로인가요? 네. 다른 데로 돌아오면 안 되죠? 네. 그럼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제부터 다 더하기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8가지, 9가지, 17가지. 여기가 9가지, 15가지, 22가지, 17가지, 32가지인가? 네. 여기가 54, 34, 66 더했더니 이렇게 세서 푸는 게 제일 낫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이 복잡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전부 다 세서 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면 선생님이 오늘 수업하고 싶었던 경우의 숫자는 다 수업했습니다. 15번 문제만 미리 풀어드리겠습니다. 15번은 그림과 같이 입체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같은 정육면체 36개를 쌓아서 옆에 있는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36개를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겉에 보이는 거 말고 이 속에도 다 길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정육면체 36개를 쌓았을 때 이음새들이 각각 다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이 내부에도 있을 겁니다. 내 말 지금 이해되시나요? A에서 B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쌤은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의 값은 A들이라고 지칭하려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의 값은 다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녀석의 값은 싹 다 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런 알파벳들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경로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거 산수하면 답이네요. 이제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